14살 소년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큰 도로까지 뛰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아이는 택시 안에서도 병원에서도 계속 울고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병원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왜 그 우는 아이를 위해 한참을 기다려줬을까요? 몇 년이 지나고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 장남이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죠. 시댁은 꽤 큰 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집 옆에는 작은 밭도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 밭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셨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집에서 먹을 만큼은 충분히 기를 수 있었죠. 시동생은 은행을 그만두고 시아버지가 하시던 막걸리, 총판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막걸리 총판이라는 게 그 지역의 여러 가게에 막걸리를 공급하는 일이었는데 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시동생이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서 사업을 정말 잘했어요. 시누이는 아직 미혼이어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큰 며느리로서 집안일을 맡게 되었어요. 시동생 아침 뒷바라지, 시누이 도시락 싸주기, 시부모님 식사 챙기기.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웠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집안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김정호 씨도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민호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어요. 두 아이 모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시부모님들이 정말 예뻐하셨어요. 특히 민호는 할아버지와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민호가 성격이 워낙 좋고 착하고 부지런해서 할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하셨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면서 할아버지도 민호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우리 민호 왔구나 하면서 항상 반겨주셨죠. 두 사람은 정말 친구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60살이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민호가 숙제를 할 때도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한학을 하신 분이라서 아이 공부를 봐주시기에 충분했거든요. 민호야, 글씨를 반듯하게 써야지. 하면서 붓글씨도 가르쳐 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주말에는 둘이서 집 옆밭에 나가서 농사일도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가 콩을 심으면 민호가 물을 주고 할아버지가 풀을 뽑으면 민호가 도와주고 특히 콩이 익을 시즌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민호가 밭에서 콩을 따서는 그 자리에서 불을 피워서 구워 먹곤 했거든요.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콩잎이 시꺼멓게 탈 때까지 구워서 먹는 그 맛이 얼마나 고소했는지. 민호는 그게 정말 좋았나 봐요. 할아버지 오늘도 콩 구워 먹어요. 하면서 매일 조르곤 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민호가 귀여우셨나 봐요. 그래, 우리 민호랑 콩 구워 먹자. 하면서 항상 들어주셨죠.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장기도 뒀어요. 시아버지가 장기를 정말 잘 두셨는데 민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야, 장구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졸은 이렇게 가는 거고.
처음에는 민호가 계속 졌지만 몇 개월 지나니까 가끔 할아버지를 이기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민호가 장기를 이렇게 잘 두다니 하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친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김정호 씨도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친한 게 부러워하곤 했어요. 나도 아버지와 저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셨지만 기운이 예전 같지 않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밭일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민호와는 여전히 잘 지내셨어요. 손자 앞에서만큼은 기운을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할아버지랑 장기 두자 하면서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저희 눈에는 할아버지가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김정호 씨가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해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지. 몸 병원이야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그해 가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났어요. 그날은 민호가 다니는 중학교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는 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민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갔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할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할아버지께 아침상을 들여드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평소에는 제가 시부모님 아침을 챙겨드렸는데 그날은 민호가 먼저 챙긴 거였어요.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자랐구나 싶어서요. 시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효자구나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죠. 민호는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동안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밭에 나가서 콩도 구워 먹어요. 할아버지, 장기도 두고요. 이번에는 제가 할아버지를 이길 거예요.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래. 우리 민호랑 하루 종일 놀아주마. 하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민호가 밥상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몸을 뒤로 눕히시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민호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거죠. 민호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 와요.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저도 급하게 달려가서 시아버지를 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숨을 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호야, 빨리 아버지한테 전화해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시내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외딴 곳이어서 주변에 다른 집도 없었거든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병원까지 데려가겠어요? 차도 없고 택시도 이 동네까지는 안 들어오고. 그때 민호가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아버지를 업고 큰 도로까지 나갈게요. 거기서 택시를 잡아요. 14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를 업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호야, 그건 무리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우신데. 하지만 민호는 이미 할아버지를 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민호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큰 도로로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뒤따라 뛰었어요. 혹시 민호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큰 도로까지는 한참을 뛰어야 했어요. 평소에 걸어서 10분 거리지만 할아버지를 업고 뛰는 민호에게는 정말 먼 거리였죠. 중간에 민호가 숨이 차서 잠깐 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드디어 큰 도로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택시가 한 대 보였어요. 민호가 손을 흔들면서 택시하고 소리쳤어요. 택시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택시 기사님도 상황을 보고 급한 줄 아시고 빨리 타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택시에 태우고 저도 함께 탔어요. 시내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응급실로요. 택시 안에서 민호는 계속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민호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계속 할아버지를 다독여 드렸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호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간호사들이 응급 상황인 줄 알고 이동식 침대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를 침대에 옮기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민호와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손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순간 민호가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심근경색으로 보인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고. 민호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제가 더 빨리 업고 왔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니야, 민호야,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의사 선생님도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민호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정호 씨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공중전화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김정호 씨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정호 과장님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정호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면서 울기만 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 빨리 하라고 재촉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주셨어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저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김정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김정호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빨리 갈게. 회사에서 나가서. 바로 병원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민호가 옆에 와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할아버지를 제대로 못 돌봐드린 것 같아요. 민호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할아버지도 민호를 정말 사랑하셨어. 마지막까지 민호랑 함께 계셨잖아. 그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지만 민호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내가 할아버지를 업고 병원까지 온 걸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 할머니 말씀에 민호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김정호 씨가 도착했을 때 민호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또 울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제가 아침 가져다 드린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더 일찍 깨워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김정호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민호를 달랬어요. 민호야. 얘가 할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효도했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사랑하는 손자 얼굴을 보고 가셨으니까 행복하셨을 거야. 그날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소중함, 할아버지와 손자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민호의 효심. 특히 민호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정말 대단했어요.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후로 민호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장기도 계속 두었고 한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콩도 계속 길렀어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들려드릴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